네, 올 들어 첫 번째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막판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수급적인 포인트 특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밖에도 시장에 주고 있는 힌트들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목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장에 주고 있는 힌트들 고루 살펴볼 텐데요. 1장부터 열어볼게요. 1장은 거래대금 실린 종목에서 힌트 얻어보려고 합니다. 상위 리스트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 이슈 나오면서 CCS 그리고 삼성중공업, 어제부터 들썩인 변동성 큰 HLB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섹터가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좀 골고루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한 종목 본다면 어떤 종목 이야기를 지금은 더 해봐야 될까요? 거래 대금에서는 뭐 어제 오늘 그 두각을 나타낸 HLB라고 하는 종목에 좀 주목도가 높아진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찌라시라고 하죠. 루머가 퍼졌습니다. 이제 신약에 대한 승인 기대가 불발됐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장중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고 오늘은 그 하락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신약 승인이 임박하면서 루머와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HLB가 굉장히 특이하게 거의 한 16년간 루머와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따라서 루머가 터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홈페이지에 공시 글을 올리면서 공지적인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주식을 상당히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승인에 대한 신약 승인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하게 기다리시는 것에 권유를 좀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발빠른 대처로 배트 짧게 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런 이슈에 민감하죠. 계속해서 어제부터 변동성 큰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는데요. 3월 말 FDA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계속 저희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서도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상위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 통상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3위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거래대금도 실린 종목으로 저희가 앞서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조선주 움직인 데다가 특히 삼성중공업이 오전부터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세 정말 폭발력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짜리 이상의 모멘텀 가진 구간 기대 가져도 되는 오늘 양의 거래 모습일까요? 조선주들은 오늘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할 것 없이 조선주들의 호황이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방어를 보여준 것이 바로 조선업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이틀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미국의 델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FLNG 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났죠. 이것을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틀 전에 대한 니즈는 조금 강하지 않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돌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조선업황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구간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쪽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두각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실적에 대한 개선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의 집중도 높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관심도 집중된 종목이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저희 빠르게 AS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굵직굵직한 종목들, 워낙 목표가를 뛰어넘은 종목들, 상승률이 눈에 띄는 종목들 많아서 여러 종목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말 줄여볼게요. 두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뿜어낸 구간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2만 5천 원 선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주일 만에 위원님 20% 넘는 상승
유리입니다. 같이 들어가신 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궁금합니다. 저 PBR 이쪽에 대한 모멘텀, 특히 두산은 더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제가 첫 번째 홀인원에 나와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선물을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좀 정말 가지고 있고요. 홀인원이네요. 네. 어떻게 봤을 때는 이쪽 그 홀인원이라고 하는 이 프로 안에서는 조금 종가 베팅적인 측면 그리고 조금 단단하게 두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12만 5천 원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13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13만 3,900원 정도로 마감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두산을 비롯한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수급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어떻게 본다면 두산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관련된 납품이 더욱더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고 다음 주에 있을 18일 엔비디아에 대한 컨퍼런스 콜 그리고 GTC에 대한 그 포럼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4만 원에 대한 트라이 좀 더 기대감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추세가 살아있는 한 조금 더 욕심내보자로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세븐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익시스템 3거래 연속 급등 오늘 오후에 히어로 종목입니다. 궁금합니다. 상단 어디까지 보실까요? 12월 4일날 추천드린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을 강하게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BOE에서 이제 증착 장비에 대한 것을 선익 시스템 것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는 동사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800억 규모일 때 증착 장비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크죠.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대당. 그렇게 본다면 폭발적인 실적으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면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누려보셔도 된다로 정리를 할게요. 최대한 많은 AS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화이트데이 마무리하고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내마녀의 날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겠죠. 양대지수 엇갈리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 다시 해드릴게요. 14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장감은 장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막판 변동성이 요즘은 나타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양대 지수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89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일단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 오늘 그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쪽 유가증권 시장, 그러면서 연기금의 움직임으로 올라온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 흐름부터 보면은요, 후반으로 갈수록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 강해졌고요. 0.75%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2,7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 거래 연속해서 앞에 27 찍히면서 계속 순항 중인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쉬어갑니다. 지난 4거래일간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대 지수의 오늘 장중 내내 수급 포지션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포인트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산 쪽은 유가증권 시장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죠.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세는 동일하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물량 변화가 오늘 만기일인 만큼 있습니다. 물량 다시 확인을 해야 돼서요. 종목까지 보고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지션 자체는 맞아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그런데 외국인이 막판에 더 많이 샀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짧게만 볼게요. 코스닥에 지금 보시는 걸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나옵니다. 종목까지 보고 다시 볼게요. 일단 환율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원가량 오르면서 1417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크로 지표 FOMC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음 주에 FOMC 있다라는 점, BOJ 회의 있다라는 일정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소매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오후의 경계감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한된 움직임인데요. 매크로 지표에 따른 역의 환율까지 오늘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도 짧게 볼게요. 오늘은 2차전지 셀 쪽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권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 막판에 움직임 좀 변화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강했던 쪽 한다면 물산과 같은 지주사, 그리고 기아,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PBR 테마를 가진 쪽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특징일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갈게요. HLB가 그래도 막판에 5%까지 상승폭 끌어올리면서 신약 모멘텀 가진 알테오젠도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봇이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경우가 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이사로 선임됐다는 뉴스도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수급, 지금쯤은 찍혔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감 직전에 보셨죠? 기관이 6천억 원 가량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물량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물량 변화 뚜렷합니다. 2천억 원 가량의 매수 우익이나 좀 물량이 쭉 줄어들었죠. 연기금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더 많은 물량, 투신과 함께 오늘 막판에 차익 실현, 챙기자 물량 강하게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막판에 사자세 들어오면서 외국인 쪽에서 물량 들어온 종목, 업종군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6천억 원 가량의 매수 우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화가 좀 뚜렷했는데요. 이렇게 숫자는 나왔는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미국 큰 산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궁금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 그리고 만기일의 영향 어떻다고 보시는지 특징 정리해 주시죠. 외국인이 지금 장 막판에 3시 30분에 현물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5,100억 정도에 대한 순매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ADR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거래소는 한 77 정도, 코스닥은 73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저평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에서 장 후반부에 이제 순매수에 대한 기조를 한 500억 정도 규모, 490억 정도에 대한 규모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력한 종가 매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쪽 오늘 장중 내내 굉장히 크게 괴롭히고 변동성을 확대를 했던 그런 구간에서 장 후반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까지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했던 모습에서 다음 주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이벤트 이후에는 우리가 위원님 기대를 가져도 되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종목에도 기회가 더 많이 올 것만 같습니다.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 좀 묵직한 종목을 이 시간에는 홀인원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주목을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상반기 장비 투자에 대한 니즈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현재 HBM에서 글로벌 대장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와 어닐링 장비에 대한 기술이 완료가 됐고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장비가 납품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죠. 종목명 DI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00원 이하인 가격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방향 홀딩, 스윙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양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작년 3분기부터 수주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 2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OPM 영업 마진율이 4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투자를 2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3조가 넘는 자금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시초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121선에 대한 지지를 여부를 굉장히 잘 받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전 고점 언저리인 25,000원에 대한 트라이를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25,000원보다 조금 낮게 잡을게요. 24,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양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볼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면 저희 AS 마감 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필옵틱스. 신기술의 시장 좀 목마름이 있나 봐요.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 않으면서도 이 종목이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자리 보면서 수익을 챙겼음에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는 어떻게 지금 전략 꾸려야 될까요? 유리기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세대 기술의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 센터, HBM, 모든 AI 반도체 신제품들이 고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기기판, 플라스틱 기판이 녹는 정도의 그런 고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 또는 실리콘 기판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세븐은 오전에 추천드린 종목으로 2월 8일, 7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부터 10,000원 초반대였거든요. 9,720원인가 정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12,000원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에 대한 구간을 보여줬고요. 어제 오늘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 종목 자체가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향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격에 대한 이격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에 조금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서 항상 종목은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외면하지도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 글로벌 메가 트렌드, 빅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국내 시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필옵틱스 한 60%, 50% 정도에 대한 수익들은 잘들 올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종목을 보실 때 그 포인트 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팔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도 가능할 만큼 모멘텀이 충분한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기회 왔을 때 필옵틱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길 박판 변동성 엄청 났네요. 일단은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0.94%까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